안녕하십니까. 길벗 아카데미 이가람 영어 선생님입니다. 오늘 볼 문제는 이제 고1, 고2 응용어법 두 문제 되겠습니다. 두 문제 모두 2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소재부터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면 처음에 이제 in respect 회상을 해보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 과거에 놀라웠을지도 모른대요. 지금 대니아가 놀라웠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가주어가 진주어가 나오면서 지금 대니아가 놀라움을 준다라는 지금 주체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즉 이 말은 이 대니아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는 그냥 주체의 상실이자 떠도는 소문인 거예요. 즉 통념인 거죠. 자, 통념이 등장을 했다? 그럼 반박을 예측해야 되는데, 역시나 벗 등장하면서 지금 이 통념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바로 글쓴이의 의도가 나온 정답 직결된 핵심 문장입니다. 자, 이 통념부터 보면은, 자, 뭐가 놀라우냐면, 이렇게 양을 셀 욕망만큼 세속적인 어떤 것이 뭔가 발전을 위한 추진력인데, 이런 인간의 욕망이 문자 언어만큼 근본적인 추진력이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욕망이 뭔가 발전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런 통념이 있는데 글쓴이는 지금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언어, 문자 기록의 욕망이 항상 경제활동과 이제 동반되어졌고, 자, 신스 나오면서 인과가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거래가 의미가 없대요. 만약 뭐 하지 않으면 너가 그것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추적한지에 대한 기록이 없으면 경제활동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재 잡아보면, 자, 고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이제 문자 기록의 원동력이다. 이 정도로 수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 이 as에서 이제 원급이 이렇게 원급 비교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을 셀 그리고 욕망만큼 그런 세속적인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요 뒤에 보면은 그 문자 언어만큼 그만큼 이제 근본적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즉 앞에는 as가 나오고 있는데 위에 soas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so가 아니라 같이 as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한번 의심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번은 이제 원급 비교고, 이제 원급 비교 같은 경우는 as를 쓰는 것이 이제 맞지 않나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 건데요. 자, 여기는 이제 마지막이고, 여기 이제 가정법인 if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 어떤 상업적인 어떤 기업이 없었다면, 어떤 기업이냐면, 이런 기록을 만들어낸 기업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훨씬 더 적은 문화를 알 거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 기업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if가 나오고 이게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왔거든요. 즉 이 말은 가정법 과거인데, 여기는 우도해부 PP 형태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정법 과거를 체크 포인트로 잡을 거고, 김윤희 선생님, 우리 가정법 과거는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죠? 네. 그죠? 여기는 과거 동사는 이제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was가 나오지 않고 일반적으로 were이 나와야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절 쪽은 주어 다음에 이게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would 동사 원형인데 여기는 would have no, would have PP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지문도 이제 소재부터 확인해 볼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스토리 형태의 글이었고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지금 첫 문장 보면 제이크의 나는 꿈이 이제 마을 축제에서 시작됐다 하면서 이제 제이크의 이제 나르는 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을 축제에서 시작된 저기 제이크가 등장하고 있죠. 제이크의 꿈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 포인트 한번 잡아볼 건데요. 자, 지금 3번 보면 여기 자, 제이크의 이제 나르는 꿈이 마을 축제에서 시작됐고 그가 이제 4살이었대요. 자, 그의 삼촌. 여기 보면 컴마 다음에 이제 어나 더가 붙은 명사가 등장하면 이 컴마는 이제 동격의 컴마거든요. 자, 이제 키가 큰 이제 조용한 이 비행사인 그 삼촌이 그에게 빨간색 이제 파티 풍선을 사줬대요. 그 자선단체 어떤 가판대에서 있던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묶어줬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게 바이라는 동사의 과거 형태인데 우리 바이는 이제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죠, 그죠? 자, 적용해놓은 사형식 동사 뒤에는 어떤 형태로 문장이 이제 구성되어야 되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죠?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간접 목적어로서 이제 이제 그에게가 이제 등장하고 직접 목적어는 이제 레드 파티 벌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이에 쓰잘데없이 이제 for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for가 틀린 게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은 사역식 동사고 여기 이제 간접 목적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간접 목적어를 에게로 해석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에게 목적어로 하고 직접 목적어는 이제 을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을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저기는 이제 for가 이제 있기 때문에 이 for를 쓰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4번으로 가볼 건데요. 여기가 이제 정재영 선생님 말씀대로 이게 동사기 때문에 여기 시제를 이제 맞춰서 여기 엔드가 있기 때문에 시제를 맞춰서 과거하고 이제 과거 형태로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고 도치보다는 어떤 시제일치로 보는 게 이제 더 맞겠네요. 부사고 도치 맞나? 이런 형식으로 와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체크 포인트를 이제 잡았고 시간 3분 잡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자, 1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so as가 아니라 as as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so를 이제 as로 이제 바꿀 거고 as 같은 경우 기본적인 해석이 이제 만큼 그만큼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뭐뭐만큼 뭐뭐하다 이제 원급 비교가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정법 과거 이제 시제를 물어본 거였기 때문에 저 뒤에 주절 부분이 would have known이 아니라 이쪽 부분이 would know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제 3번 가보면 여기는 이제 사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굳이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사이에 전치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틴 for에서 이 for를 없애줘야지 적절한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the stores 이것도 이제 시제가 이제 과거로 쓰겠습니다. 얘가 문제 앞으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빈도와 난이도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SS냐 이제 SOS냐 이런 것들은 가끔가다 이제 나오긴 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빈도는 이제 뭐 5에 2.5 정도. 난이도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저 위에도 이제 as mundane as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저것만 봐도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2.5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정법 과거는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저게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if we wanna for가 나와서 얘를 without 가정법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뭐뭇이 없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고2에서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이제 시험 출제 포인트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빈도는 한 5에 4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이제 난이도는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 가정법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3.5 정도. 특히 위대학 가정법은 모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3.5 정도 주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 이제 사형식 동사였죠. 사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저렇게 대놓고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이 전치사를 쓰는 경우는 이제 가끔가다 이제 나오기 때문에 한 2.5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2.5 정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부사구 도치였는데 학생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도치가 일어나서 어떤 시제라든지 수를 이제 고려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빈도도 이제 꽤 많이 나와요. 빈도도 이제 3.5 정도. 선생님들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이도도 한 4 정도 주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수고했습니다.